여러분은 한국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위해 싸운 군인들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먼 땅에서 단 한 나라, 에티오피아만이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 군인을 보냈습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조그만 나라를 위해 6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총을 들었고 어떤 전투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그들에게 돌아간 건 훈장도 연금도 뉴스 한 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킨 대한민국이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움직입니다. 굳게 다쳤던 참전용사 후손들의 마음 앞에 다시 태극기가 펄럭이고 마른 땅에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보낸 진심 어린 답장입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오랜 우정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책상 서랍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올려놓는 거예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흑백 사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야이수 개불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는 게 제 습관이에요. 우리 마을 아이들은 참 특별해요. 책가방보다 물통을 더 소중히 여기거든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거든요. 선생님, 오늘도 물 길러 가야 해요? 11살 메켈라가 물었어요. 이 아이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 너머 우물까지 물을 길러 가요. 편도만 2시간 걸리는 험한 길이에요. 미안하구나, 메켈라. 아직은 그래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이 물통을 메고 교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수업보다 물이 우선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물 길러간 아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물통에 물이 차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선생님, 이상한 차들이 마을에 왔어요. 메켈라가 헥헥거리며 말했어요. 뭔가 글자가 써진 하얀 차들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 낯선 차량들이 마을 입구에 서 있었어요. 코이카라는 영어가 써진 SUV. 2대였습니다. 또 NGO 사람들인가 보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 단체들이 와서 희망만 주고 떠났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아시아계 같았거든요. 꽤 격식을 차린 복장이었고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리아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왔다는데 영어 통역 좀 부탁해. 한국이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가셨던 그 나라 말인가요? 교장실에 들어가니 정장을 입은 한국인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에서 온 박은서입니다. 이번에 이 지역 지하수 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됐어요. 박은서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0대 후반 정도.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진중했어요. 우리 마을에 정말 우물을 파주실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박은서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미 예비 조사도 끝났고 장비도 준비됐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뭔가 이번엔 정말 달라 보였어요.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박은서 씨가 학교를 둘러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안내를 맡았죠. 이게 우리 교실이에요. 아이들이 물 때문에 수업을 자주 빠져서 늘 반쯤 비어 있어요. 물 때문에 수업을 빠진다고요? 네. 물을 길러 가느라 오전 내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박은서 씨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교무실에 제 책상을 보여드렸는데 박은서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계셨거든요. 혹시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 할아버지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요. 군복을 입고 계시네요. 혹시 어느 나라 군인이셨나요? 갑자기 할아버지에 대해 묻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한국에 가서 군인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옛날 얘기겠죠. 그 순간 박은서 씨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야이수 개불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박은서 씨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박은서 씨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런 신문 조각을 보여줬어요.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용사 야이수 게브레 단장의 능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다 할아버지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할아버지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70년 동안 그냥 전설로만 여겨왔던 이야기가 진짜였다니. 리아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온 것도 당신을 만난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박은서 씨가 보여준 신문 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95세이신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안다고 해요.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 나라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야이수는 20살 때 황제부대에 뽑혔단다. 그때가 1951년이었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그렇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들만 뽑았는데 야이수도 그중 하나였어. 떠날 때 나한테 약속했단다. 꼭 돌아와서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편지 한 장 없이 소식이 끊겼지. 나중에야 그곳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학교에 가서 박은서 씨에게 할머니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유명했나요? 박은서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한글로 된 인터넷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저는 한글을 못 읽지만 야이수 게브레라는 이름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군을 구하다가 돌아가셔서 더욱 유명하시죠. 한국군을 구하다가요? 네. 1952년 9월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포위된 한국군을 구출하시다가 전사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용감한 분이셨구나. 리아나, 부탁이 있어요.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도 될까요? 참전 용사 후손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교육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한국의 감사 표시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니. 일주일 후 박은서 씨가 우물 시추를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어요. 선생님, 정말 물이 나올까요? 그러길 바라자 맥켈라.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어요. 시추 장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뭔가 단단한 바위층에 막힌 것 같아요. 기술자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또 실패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박은서 씨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야이수 게브레가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끝까지 해볼 거예요. 며칠 후 한국에서 특수 장비가 도착했어요. 박은서 씨가 본부에 직접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물이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시추 7일째 되는 날 아침 땅속 깊은 곳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물이야. 물이 나와.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곧이어 파이프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이수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야. 마을 원로가 말씀하셨어요. 첫 물을 받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보낸 물이군요. 고맙구려,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정말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물에서 물이 나온 지 일주일 후 박은서 씨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리아나, 한국 국방부에서 답장이 왔어요. 박은서 씨가 들고 온 서류는 정말 두꺼웠어요. 공식 문서 같아 보이는 종이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공식 전사 기록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자세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첫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어요. 한글로 가득 적힌 문서였지만 맨 위에 또렷하게 야이수 게브레라고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번역해 주세요.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소속 야이수 게브레 상병. 1951년 5월 7일 부산항 도착. 1952년 9월 14일 강원도 양구 단장의 능선에서 전사.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니. 더 있어요. 전사 경위도 자세히 적혀 있어요. 박은서 씨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야이수 개불의 상병은 중국군의 야간 기습 공격으로 포위된 한국군 김병수 일병의 소대를 구출하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포탄 파편에 맞아 전사했으나 덕분에 한국군 7명이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영웅이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박은서 씨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김병수 일병이 아직 살아계세요. 올해 92세인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구하신 분이 살아계신다고요? 네. 그분이 직접 편지를 보내셨어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박은서 씨가 천천히 읽어줬어요. 야이수 개불의 상병의 후손에게 저는 김병수입니다. 70년 전 당신의 할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정말 야이수가 구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7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니.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제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리아나야, 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공식 방문단이 온다는 거였어요. 참전용사 유족회에서 오신대요. 그리고 김병수 할아버지도 함께 오실 거예요. 박은서 씨가 말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한국에서 우리 마을까지 오신다고요? 네.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이고 계셔요.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한국에서 공식 방문단이 온다니 이런 일은 마을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말로 한국 방문단이 도착했어요. 검은색 SUV 세대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중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시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저분이 김병수 할아버지세요. 박은서 씨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김병수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야이수의 손녀인가요? 박은서 씨가 통역해 주셨어요. 김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셨어요. 여러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사진을 7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어요. 기념비 제막식이었어요. 야이수 개불의 상병을 기리며 검은 대리석에 새겨진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정말 집에 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기념비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기념비 제막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우리 마을을 한 에티오피아 우정마을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어보니 박은서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 한국이 이 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물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시설, 도로까지 모든 걸 도와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우리 마을을? 야이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 아이들을 한국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네. 매년 2명씩 선발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메켈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할 거야. 아이들의 꿈이 갑자기 커졌어요. 이제는 물 길러가는 것보다 한국어 공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선생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감사합니다야. 감사합니다. 야이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건설팀이 와서 학교를 새로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정말 큰 학교가 될 것 같아요. 메켈라가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 학교에는 도서관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과학실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어 교실이에요. 박은서 씨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우리 마을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니. 가장 감동적인 건 우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우물 하나만 팔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에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각 집마다 수도꼭지가 생길 거예요.
정말요? 집에서 바로 물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더 이상 아이들이 멀리까지 물 길러 갈 필요가 없어져요. 김병수 할아버지가 다시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이건 야이수가 받았어야 할 훈장입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빛나는 메달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참전 훈장이에요. 훈장을 받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니. 할머니도 훈장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야이수야, 내가 받을 걸 이제야 받는구나.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벌였어요. 한국에서 온 분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병수 할아버지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야이수야, 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신다. 고맙다, 친구야.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할아버지와 김할아버지가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보셨던 그 달과 같은 달이 지금 우리 마을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새 학교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인근 부족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개불의 마을만 도와주는 거야? 우리 마을도 물이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그냥 불만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공사 현장에 누군가 침입해서 장비를 망가뜨리고 갔어요. 큰일이에요, 선생님. 맥켈라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펌프가 부서졌어요. 달려가 보니 정말로 물 펌프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박은서 씨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아마 다른 마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을 원로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본부에서 안전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검토한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정말요? 공사를 중단한다고요? 박은서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본부에서 직원들 안전을 우려하고 있어요.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들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처음에는 좋은 말만 하다가 결국 떠나는구나.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벨이 학교 오는 길에 돌을 맞았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 아이들이 던졌어요. 우리 마을만 특혜 받는다고. 아벨이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아이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겠죠. 다음 날 아침 박은서 씨를 찾아갔어요. 박은서 씨,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리아나, 너무 위험해요. 본부에서도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영상이요? 네. 할아버지 이야기와 지금 우리 상황을 담은 영상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요. 박은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 만해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오후 학교 운동장에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박은서 씨가 가르쳐준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저는 야이수 게브레의 손녀 리아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 온 도움의 손길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부서진 펌프와 공사가 멈춘 학교 현장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영상을 찍고 나니 뭔가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박은서 씨가 그날 밤 한국에 영상을 전송했어요.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 밤 할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영상을 보낸 지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리아나, 대박이에요. 박은서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영상이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눈물이 나네요. 에티오피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은혜를 기억해 주시다니. 리아나 양, 우리가 꼭 도와드릴게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작은 영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다니.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박은서 씨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큰 방송사 뉴스였어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의 간절한 호소. 제 영상이 저녁 뉴스 톱으로 나간 거였어요. 정말요? 제가 한국 뉴스에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몇 시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대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외교부, 국방부, KOICA가 합동으로 특별팀을 구성했어요. 이틀 후 한국에서 긴급 지원팀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보안요원까지 함께 왔어요. 이제 안전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온 팀장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주변 마을들도 함께 지원하기로 한 거였어요. 갈등의 원인을 없애는 게 최선이에요. 모든 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외교부 관계자가 설명해줬어요. 우물, 학교, 의료시설을 이 지역 전체에 만들 예정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 우리 마을도 도와준다고. 야이수 덕분에 모든 마을이 좋아지는구나. 갈등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지역 전체 족장들이 모인 큰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할아버지 후손 대표로 참석했어요. 야이수 게브레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화합하자. 가장 연세 많은 족장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장들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을 딴 야이수 게브레 평화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 지역 모든 갈등은 이 협의회에서 평화롭게 해결하자.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70년 후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더 큰 뉴스가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매년 100명의 에티오피아 학생을 한국에 초청해서 교육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의료진도 정기적으로 파견해서 무료 진료를 할 거고요. 꿈만 같았어요. 할아버지 한 분의 희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김병수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야이수야, 내 덕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할아버지 기념비 앞에서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리아나, 이제 정말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김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70년 전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날 저녁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어요. 야이수 만세, 한국 만세, 평화 만세. 사람들의 환호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서 대규모 방문단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했어요. 대통령, 특사,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분들이 직접 오신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할아버지와 함께 싸우신 분들이 오신다고요? 네. 김병수 할아버지 외에도 3분이 더 오세요. 모두 90세가 넘으신데 꼭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은서 씨가 말씀하실 때 가슴이 뛰었어요. 마을 전체가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런 큰 행사는 마을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꽃도 따고 깃발도 만들어야지. 우리 전통 춤도 준비하자.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은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온다. 메켈라가 소리쳤어요. 검은색 차량 행렬이 멀리서 나타났어요. 총 5대의 차였는데 맨 앞차에는 한국 국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달려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분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분들과 함께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들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거든요. 저분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싸우신 분들이에요. 박은서 씨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김병수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리아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모두 야이수와 함께 싸운 전우들이에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하나씩 제게 인사하셨어요. 야이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분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이렇게 손녀를 만나게 되어 기뻐요. 한 할아버지가 낡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모은 것입니다. 야이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훈장과 함께 손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편지들은 야이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한국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 7만 통이 넘게 왔어요. 7만 통이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어요. 새로 완성된 야이수 개불의 평화광장에서였어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할아버지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군과 에티오피아군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제 야이수 개불에는 영원히 이곳에 살아계실 거예요. 대통령 특사가 말씀하셨어요. 기념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아버지들이 동상 앞에서 경례를 올리는 장면이었어요. 야이수 70년 만에 다시 만났구나. 고맙다 친구야. 내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어.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저녁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국 음식과 에티오피아 음식이 한 상에 올라왔고 두 나라 노래가 함께 불려졌어요. 리아나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김병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친구예요. 한국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야이수가 만들어준 우정 말이에요. 그날 밤 새로 완성된 학교를 둘러봤어요. 야이수 개불의 한마이너스 에티오피아 평화학교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교실마다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도서관에는 한국어 책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진짜 한국어 배울 수 있어요? 메켈라가 신기한 듯 물어봤어요. 그럼.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한국에도 갈 수 있어. 정말요? 야이수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나라예요? 응. 할아버지가 지킨 그 나라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